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잭슨홀 미팅이 잘 마무리되면서 상승으로 시작했던 우리 시장, 오늘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장중에 매수로 돌아서면서 코스피 지수는 0.34%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은 0.75% 상승, 916포인트대에서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번 주에 이런 흐름을 이어간다면 그 안에서 소외될 수 없겠죠. 오늘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최진욱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양자 테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테마 오늘 또 다시 떠올랐죠. 국내 연구진이 새 양자 상태를 발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근데 뭐 사실 테마주를 매매할 때 가장 궁금한 게 그거죠. 앞으로 시세를 줄 만한 이벤트가 남아있는지, 그래서 이 관련주들의 상승이 끝나지 않고 좀 계속될지가 가장 고민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양자 암호통신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좀 좋은 산업군입니다. 네. 이제 5G 시대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될수록 큰 각광을 좀 받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좀 양자 쪽 섹터이다 보니까 일단 좀 성장성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기대감은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부 다른 뭐 기술주라든지 좀 실적이 곧바로 찍히는 이러한 섹터 산업군들에 비해서는 상승폭 자체가 좀 굉장히 미비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주가 상승을 조금 더 원동력을 키워줄 만한 모멘텀 자체가 워낙 좀 부재한 좀 섹터이다 보니까 그만큼 뭐 5G 섹터라든지 양자 암호 같은 섹터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이 좀 미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양자 암호 쪽에서 지금 주력으로 지금 국내 업체에서 밀고 있는 게 SK텔레콤이거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VPN 사업 부분들을 이미 좀 조성을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찍이 양자 암호 기술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현재도 좀 사업을 영위 중인 상황이고, 일단 지금 각국에서도 양자 암호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기술력을 개발을 하기 위한 추세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제 5G 쪽에 대한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구축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좀 필요한 산업군이기도 하고, 최근에 좀 해킹 범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도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킹 범죄 쪽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양자 암호 기술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시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좀 필요한 산업군이기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분기 실적에 대체적으로 통신주들이 굉장히 좀 부진했습니다. 부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주가가 좀 많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반등이 좀 나와준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이 투심이 일단 살아난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성장성 부분들이 조금 더 베팅을 하는 기대감이 좀 살아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일단 지금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것은 이미 시장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 자체가 굉장히 좀 과도하게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이 저는 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의 좀 성장성에 오히려 좀 저가 매수 심리가 좀 살아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좀 관심 있게 계속 좀 지켜볼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성이라서 뭔가 단기로 봐야 될 줄 알았는데 중장기적으로 네네. 오히려 성장성이 유효하다 말씀해 주셨어요. 본부장님은 양자 테마를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테마주를 보통 보수적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일단 말씀하신 게 뭐 앞으로의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은 괜찮거든요. 근데 도체부터 시작해서 맥신 그리고 지금 양자암호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테마성이 짙은 거는 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기술 이런 이론들이 나왔을 때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 검증의 단계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수급이 들어온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우리가 4차 산업이 들어왔을 때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필요한 기술이면 분명한데 결국에는 그 기술에 대한 검증 그리고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고,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는 거 분명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이게 그 이론에 대한 불확실성 그게 실제적으로 언제 검증이 될 것이며 언제 상용화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두고서 만약에 투자를 하시겠다 하시면은 좀 시간이 많이 길어질 수도 있고 이 산업이 언제 빛이 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불확실성을 좀 염두에 두고서라도 나는 이러한 기술에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좋겠지만 역시나 단기적으로 지금 테마성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급등과 급락을 반복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해 두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결과나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테마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고 약간의 시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두 분의 의견이 약간은 다르시네요.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암호 테마 짚어봤고요. 다음 키워드는 AI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시장에서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네이버가 하이퍼글로벌을 공개를 했죠. 그러면서 구글과 MS랑 정면 승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네이버에 이어서 카카오랑 삼성까지 공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를 제치고 전 세계 시장에서 뭔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기술력 부분들은 뒤처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상용화 부분들이 시점이 좀 늦었던 부분들이죠. 결국 이제 구글 쪽에서도 앞전부터 이미 AI 쪽 관련해서 이슈가 전혀 없을 때부터 AI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시켰던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바드라든지 이런 좀 AI 챗봇 관련한 이슈들이 연이어 터져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구글로 좀 시작이 됐던 부분들이죠. AI 쪽 산업 자체가. 예. 결국 이제 네이버 측이라든지 뭐 카카오 각국 대기업에서도 AI 투자 부분들을 안 했던 부분들은 아닐 겁니다. 다만 이게 과연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실적이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이게 결국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사업을 키울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연내 좀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 사업의 외형 상장에 조금 더 주목을 했던 부분들이지 사실 AI 챗봇이 이렇게까지 순식간에 좀 뜰지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AI 부분들은 결국 중장기적인 성장 배타성을 좀 가지고 있는 산업군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시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대기업에서 계속적인 투자 부분들이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이게 결국 실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AI 쪽에 좀 챗봇을 개발을 하고 서비스 수요를 늘린다고 해도 사용자가 결국에는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 수요가 폭증을 하는 부분들 시점까지는 여전히 시기적인 부분들이 저는 좀 도래를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결국 누구와 먼저 출발탄을 신호를 쏘아 올리고 나서 이게 상용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좀 여기서 대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뭐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AI 쪽에 대한 투자 유치를 조금 더 늘린다든지 이러한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AI 성장에 있어서 주가 상승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사실 네이버가 대표적으로 최근에 AI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AI 이슈로 상승하고 곧바로 좀 네. 낙폭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AI 실적을 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재료는 나와가지고 재료로 인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 심리는 살아났겠지만 결국 차익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볼 때는 사실 기존 사업의 중점으로 네이버를 좀 두고 있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지금 네이버가 지금 기존 사업이 또 안 되는 부분들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비 집행 부분들도 오히려 상반기 비해서 하반기에 조금 더 보수적인 부분들이 풀리다 보니까 결국 외형 성장폭은 하반기에 조금 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플러스로 AI 사업에 관한 부분들의 재료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AI로 주가 상승 브레이크를 걸어줄 만한 원동력을 걸어줄 만한 부분들은 다소 좀 약한 부분들이죠. 다만 지금 연내 지금 AI 서비스에 관련해가지고 일정이 좀 촘촘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사용자들이 좀 락인 효과가 좀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은 수요가 증가를 해주겠죠. 그러면 하반기 아니면 좀 내년 상반기까지는 AI 쪽에 대한 실적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조금 시기적으로 빨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가 이제 AI 산업군들의 테마성으로 보고 진입하는 게 아니라 성장성을 보고 진입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특히 이런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좀 중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수주 잔고가 확실하게 채워져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은 좀 중장기적으로 내가 가치 투자하기에는 좀 적합하다. 다만 좀 단기 트레이닝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오히려 좀 테마성을 보고 조금 더 접근을 하는 게 저는 좀 유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내 이제 기업들이 AI 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글로벌 빅테크에 비해 좀 네네. 늦긴 했죠. 근데 우리 정부에서도 일단 1조 2천억 원을 AI에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이 시작이 조금 늦은 부분을 그 투자로 인해서 좀 만회를 해줄 수 있을지 관련된 기업 볼 만한 게 또 뭐 있을까요? 일단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너도 나도 지금 AI다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 AI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플랫폼 서비스에 어떻게 접목시켜서 뭔가를 돈을 벌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에서도 지금 생성형 AI를 공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엔 삼성전자에서 지금 이 판에 뛰어드는 이유는 결국엔 앞으로 4차 산업, 그러니까 로봇부터 시작해서 우리 미래에 올 그 산업들에 대해서 이 AI는 빠질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어쨌든 꿈꾸고 있는 무인 공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로봇 산업들 군들 이런 것들을 그럼 그쪽 플랫폼과 AI를 접목시켜서 어떻게 상품화시키고 돈을 어떻게 벌 것인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뒤지지는 않는다. 기술력이라던가 그리고 또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삼성 가지고 있는 뭔가가 많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들을 활용을 해서 AI 기술을 어떻게 나타내고 결국엔 그걸 가지고 어떠한 서비스로 어떠한 돈을 벌 것인지 우리는 이것에 집중을 해야 되겠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때 앞으로 성장성 그리고 사업성 그리고 그 사업이 앞으로 잘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AI 쪽은 워낙 올해 초부터 강하게 시세를 주고 빠지고 이러한 것들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테마성으로 올라오는 종목군들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 플랫폼 서비스에 접목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그릇이 되는지 그런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실적과 사업의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리 영향을 넓혀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키워드는 철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올라온 섹터죠. 철강주가 이제 길고 길었던 부진을 좀 끊어내고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과연 업황이 이제 좋아지는 걸지. 뭐 사실 오늘은 동국홀딩스 공개 매수 이슈로 인해서 뭔가 투자 심리가 함께 올라간 것 같은데 철강주 업황 자체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철강은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악재 부분들을 주가가 얼마나 반영했냐 그 시점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결국 나올 악재는 저는 좀 반영은 다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바닥을 견고하게 좀 다지고 있는 시기는 지금 진입을 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중국발 리스크 부분들이 일단은 좀 효과가 좀 역효과가 좀 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기대했던 것보다 지금 지표가 확실하게 좀 턴이 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 부양책 부분들이 있어서 기대감도 좀 많이 죽어 있는 것도 좀 사실인데 다만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안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하반기까지 부양책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좀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지금 철강 산업 같은 경우 폭발적으로 철강 소비가 일어나기는 다소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경기 침체 국면이 여전히 좀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지금 철강 수요가 늘어나긴 계속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현대제철의 분기 보고서만 좀 봐도 지금 매출 실적이 오히려 지금 열연, 냉연, 스테인리스, 뭐 국내 쪽이나 해외 쪽이 사실상 지금 턴이 됐다고 보기가 다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 실적 자체가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좀 반기 지나고 나서 하반기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 사실 2022년에 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2차 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이 현재 시장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지금 58기에 비하면은 여전히 좀 많이 감소를 해주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매출이라든지 수주 부분들이 올라오는 게 찍혀야만이 철강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지금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는 시점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최근 좀 철강 업계들이 M&A 투자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M&A 투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역 특정에 관한 좀 투자 이런 지분 투자를 좀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중국 쪽에서 철강에 대한 산업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하려는 좀 움직임이 저는 좀 나타나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이제 현대제철 같은 이런 좀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철강주들을 여전히 좀 주목은 해봐야 된다. 다만 수주라든지 매출 실적이 확실하게 턴이 되기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조금 지표를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제 나올 악재는 다 나왔다. 이제 최악의 국면을 지나갔다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 같은데 그 이제 철강의 업황이 반등하는 살아나는 속도가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시기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언제쯤으로 좀 보세요? 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많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중국 쪽이거든요. 중국 경기 둔화 이슈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지금 단기간에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일시적으로 지금 뭐 특정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1년 동안 주가 자체가 철강주들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빠질 만큼은 다 빠진 거냐
악재 나올 만큼 다 나왔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는 있겠는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이제 반등을 시작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글쎄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중국에서 소비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크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업황이 개선되는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는 단계고 답답하고 지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